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실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될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현장 연결 관계로 좀 늦게 전성기 마음다방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누다심 심리학 컬럼니스트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누다심입니다. 네. 저희 방금 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그 현장 연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사실 어느 때보다 더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많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면 그 이산가족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갖잖아요. 이산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함께 나눔을, 그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픔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그렇게 헤어졌던,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받는 충격은 굉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좀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부터 진행될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정말 잘 진행이 돼서 모두가 또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또 좋은 또 결과가 앞으로 쭉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자, 그것처럼 우리 5060 청취자 여러분 또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또 마음 아픈 것도 좀 다 이렇게 좀 훌훌 가을 바람결에 타고 날려버리고 좀 행복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올 추석 연휴도 맞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상담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7907번)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70대 후반이십니다.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 이후부터 건강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셨을 때도 병원 가는 걸 싫어하셨지만 은퇴 이후로는 그 증상이 훨씬 심해진 것 같아요. 어깨와 신장 쪽이 좀 안 좋으신 편인데 아프다 하시다가도 병원 얘기만 꺼내면 입을 꼭 다물어 버리십니다. 부모님 재정 상황은 아슬아슬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식인 저라도 도와드려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력이 없습니다. 더 큰 병원비가 나오기 전에 검사라도 해서 어떻게든 심각한 사태는 막고 싶습니다. 병원은 싫다고 하시고 약은 좋아하시고 머리 아프다고 청심환 챙겨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좋을까요? 네. 어르신들 가운데는 또 이런 분들도 좀 계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병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건강 염려증인 그렇죠. 분들도 많은 반면에 맞아요. 어떤 어른들은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병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또 그 이면에 아프면 이런 또 재정적인 상황에 이제 처하신 분들은 그게 자녀들한테 부담이 돼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이 7907님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아버지랑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병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날까봐 두려우셔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제 그거 자체보다는 그것 때문에 돈이 나갈까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님들도 어머니 혼자 청소일을 하고 계시고 이 말씀해 주신 사연만 봤을 때는 아버지는 일을 지금 안 하시는 상태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이 나가는 게 당신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어떤 경우는 이 현대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이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의료 체계에 있어서도 어떤 어르신들은 좀 익숙하지만 또 어떤 어르신들은 갑자기 뭐 사진을 찍으라 그러고 네. 사진을 찍고 또 자기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의사들이 좀 이렇게 환자를 속이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이 계신 분들도 네. 계시고요. 네. 또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이제 갈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뭐 체념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식들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그 주변 분들 중에 그 병을 계속 치료하다가 말년에 더 고생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네. 그냥 뭐 좀 아프면 좀 아프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자기는 괜찮다 생각해서 병원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네요. 어르신들 네,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이것저것 검사하라는 거 싫고 또 뭐 돈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약을 그래서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약을 드시면서도 물론 이 약으로 뭐 내가 뭐 다 낫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약국 가서 약을 달라고 처방 받으시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그 약을 또 제대로 안 드시는 경우도 많다 그래. 이 약 먹어서 뭐가 낫겠어?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또 약을 또 골라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임의로. 네, 맞아요. 그 왜 그런 걸까?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실 어떤 뭐 전문의들이나 혹은 이제 약사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정작 그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약이란 게 한 번 먹는다고 사실 금방 또 낫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약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스스로 뭐 골라 먹거나 필요한 대로 먹거나 아니면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좀 다른 약을 또 추가적으로 먹거나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안심시키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이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제 아까 초반에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병원 가기 싫어하는 어르신들도 계신 반면 건강 염려증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뭐 조금만 그렇죠. 그렇게 의심이 가도 조금만 어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바로 약도 뭐 정말 한 줌씩 이약제약 네. 다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어떤 마음이 심리가 그만큼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요. 네. 그 병원을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나 작은 어떤 그것만 있어도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모두 그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사만 보기만 해도 왠지 내 병이 나은 것 같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짜 약을 플라시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도 많이 그렇죠. 나오죠. 네.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의사는 최고의 플라시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도 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왠지 내가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내 병이 날 것 같은 사실은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네. 가시는 거고 또 반대로 병원이나 이런 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병원에 가면 오히려 더 불안한 거죠. 사실은 병원에 가면 더 아프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네. 그럼 마치 내가 저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네. 좀 다른 방법들이 네. 이제 바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병원에 네. 가기 싫어하는 케이스도 그럴 네. 거고, 병원을 정말 문지방에 닳도록 네, 맞습니다. 가는 분들도 그럴 거고, 심리적인 뭐 외로움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어떤 걸까요? 일단 우리의 어떤 몸의 치료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 신체 건강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건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예요. 건강심리학? 네.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대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신체 건강에 대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신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실제로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 제대로 된 어떤 약
처방과 어떤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특히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네.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도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구나. 어떤 불안함 때문에 그럴까? 혹은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럴까? 돈 때문일까를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사실 충분히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환자들한테 그냥 어떤 약 처방이나 어떤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잠깐이지만 그런 상담가처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네.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엔 환자들은 당장 약 먹는다고 몸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 네. 굉장히 힘들겠다, 네. 그렇게 아플 수 있다, 네. 라는 어떤 공감 어린 한마디가 이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그 환자들이 더욱더 병원에 많이 오게 될 테니까 위로를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몸 아픔, 어떤 몸 건강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음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건강 심리학 분야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든 병도 마음의 병이라고 말하듯이 마음에서 생기고 그렇죠. 또 마음에서 치료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더불어서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죠.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또 있던 병도 낫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금 7907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그 아버님께 병원에 안 가고 참으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회적으로 좀 부드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이 아버님이 지금 조금 몸이 아픈데 이거를 참아서 더 큰 병이 된다고 아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님이 좀 받아들이실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른들은 야 그래도 지금 괜찮아. 그런 거 나중에 아프면 어떤 분들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내가 더 아플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하면은 고집이 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아버지를 어떻게 좀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버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한다. 근데 아버지 이렇게 아프신가 난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를 얼마나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자녀들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 마음을 전달하면 아버지도 그래 나도 좀 더 건강하게 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고 그럼 좀 불편하더라도 좀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게 바뀌는 거지 논리적으로 이거를 설득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또 지금 요 대목에서 생각난 게 우리 그 누다신 심리학 컬럼니스트가 지난번에 또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러이러다 상황을 막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의 감정, 상대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제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의 케이스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이러면 병이 더 커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아버님 이러시면 제가 마음이 제 마음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표현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걱정을 좀 끼치기는 싫잖아요. 또 자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훨씬 더 아버지가 태도를 좀 바꾸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연세 드신 이제 어르신들에게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러길 바라는 거는 사실 좀 욕심일 수 있어요.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 근데 그런 자식들도 그렇게 바라지만 사실은 욕심이죠. 자녀들이 이제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자녀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근데 구체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알아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훈련이 안 돼서. 맞아요.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7907님께 직접 아버지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7907님 이걸 듣고 계신다면 그대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제가 병원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요 말을 그냥 좀 기계적이고 어색하더라도 처음엔 그렇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듣는 순간에도 네. 마음이 그냥 스르륵 뭔가 이렇게 감동이 네. 전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모님께서도 생각지 못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혀 기대하지 네. 못했던 굉장히 감동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정말 나도 한번 마음을 바꿔볼까? 네. 나도 좀 변해볼까? 네. 이런 생각 가질 것 같네요. 네. 오늘 정말 우리 느닷심 심리학 컬러니스트가 또 마치 연기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을 울리는 네. 그런 그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정말 잘 전해주셨어요. 아마 우리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장년에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런 표현 정말 어색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것도 자꾸 훈련이고요.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사랑이 서로 그렇죠. 오고 가고 네. 전해지고 감동받고 그런 따뜻한 또 가족 또 따뜻한 사회가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역시 따뜻한 마음 나눠주셔서 제 마음도 푸근해졌고 우리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여러분과 많은 시간 나누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벌써 끝곡 띄워드릴 차례가 됐네요. 오늘 끝곡은요. 캡틴 앤테닐의 To Me One More Time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저는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